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시장 대응 전략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트렌디한 이슈 3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왜 팀장님만 나왔다 하면 이거 좀 저희가 챙겨보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그동안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팀장님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우리가 또 관전 포인트로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도대체 왜 역대급의 실적이 예고되고 있는 이 두 종목은 왜 주가가 이 모양일까요?를 한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6만 전자, 11만 하이닉스 언제쯤 탈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예상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번 7일에 목요일에 오전에 이제 장 시작 전쯤에 실적이 나오겠죠. 매출이 1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앞에 7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75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이렇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게 못 가는 것일까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TSMC가 계속 신경이 쓰인다라는 부분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 TSMC와 손을 잡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황. 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율 자체도 삼성전자가 조금 따라하기 버거울 정도로 높은 수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TSMC의 장점 등등이 조금은 부담 요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비메모리 사업이 훨씬 시장이 크죠. 이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좀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 디램 가격 반등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미국 기업들은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 시장의 어떤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그들끼리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도 조금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아예 없는 것인가? 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하반기 돼서는 그래도 디램 값과 낸드 플래시 값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등등등등에서의 이슈들은 있기는 한데 막 엄청난 거리라고 또 보기에는 조금은 못한 그런 것들 뿐이라서요. 이거 좀 어떻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 길게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답답한 우리 개인 투자자 마음을 좀 긁어주세요, 팀장님. 네. 계속 길게 보면 사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셨는데요. 여전한가요? 어떻습니까? 전 잘 안 바뀝니다. 줏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와 어떤 그 차이점을 좀 보자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인텔이라든지 애플이 실적 좋게 발표가 되면은 그냥 그날 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실적 안 좋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 또 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반영을 그렇죠. 하잖아요. 뉴스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반영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잘 반영을 안 합니다.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가장 근래가 2017년도에 IT가 시장을 이끌 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지수가 계속 잘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주 환원책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서 주주 환원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통 실적 발표할 때 영업이익보다는 주당 순이익을 상당히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얘기하는 얘기는 한 주당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하는 수치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주주 환원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배당이라든지 배당을 안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이 될 만한 어떤 이 회사의 액션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근래 금융주 배당 많이 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 좀 튀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전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요. 지금 안 좋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바에는 지금 고민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사는 것도 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래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항상 좋은 것만 보이고요. 그리고 안 좋을 때는 항상 싫은 것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좋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지만은 지금 안 좋은 내용들을 더 많이 신경 쓴다라는 거죠. 일단 뭐가 있냐면
그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결정적으로 끊긴 시점이 1월 달입니다. 근데 1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통화 정책. 그래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이제 금리 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할인율 얘기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매도 의견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우크라이나 이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불안한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11월 달에 바닥을 잡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통화 정책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10만 원 가 있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악재가 될 만한 부분들, 최근에 모건스탠이라든지 바클레이즈라든지 JP모건 얘네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IT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PC 시장이 정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PC 디램도 중요하겠지만 PC보다는 서버용 디램 쪽의 가격이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PC 쪽은 정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PC 디램보다 또 서버용 디램을 보고 있는데 굳이 또 PC용 디램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했듯이 안 좋을 땐 안 좋은 것만 보고요. 좋을 땐 좋은 것만 본다라는 게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악재가 될 만한 부분들,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었던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게 되면은 차츰 그때는 주가 회복이 돼 나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통화 정책 이슈도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한 80%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슈와 가격의 어떤 위치는 항상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은 7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네요. 네, 네.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네네. 하반기에는 분명히 반등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란을 또 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연히 그래도 완전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년 보고 투자를 한다. 뭐 솔직히 우리가 이거 반도체 투톱 그 매수를 하는데 막 한 달 뒤에 얼마 내야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네. 길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가정하에 네. 그래도 뭐 어떤 걸 좀 담아가는 게 조금은 또 유리할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 한 번 더 네. 들어보고자 하이닉스. 똑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계속 물어보셔서 저는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그러면 똑같아요? 네. 삼전은 7만 원 아래에서 매수. 그러면 네. 하이닉스도 지금 11만 원대인데 요 정도면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세요? 저는 사고 싶을 때가 아니면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네. 하이닉스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빠진다라면은 뭐 모르겠지만 지금 네네네. 구간에서는 그렇게 사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네. 저희가 매번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앞서서부터 거의 매주 우리 팀장님께 의견을 묻고 있거든요. 반도체 네. 투톱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제 하이닉스 사자라고 네. 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었고 지금 3전은 매수 타이밍은 맞는데 네. 하이닉스는 조금은 그러니까 멀어졌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케이스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은 엄마가 좋다라고 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신규 접근을 고려하신다면 3전 쪽으로 한번 가보죠. 어쨌거나 둘 모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사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사실 좀 자신이 없긴 한데요. 이유가 정 팀장님이 이런 거 좀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5대 시장이 워낙 좀 강하긴 해서요.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제지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원재료 값이 막 꿈틀꿈틀 하잖아요. 뭐 껑충껑충 뛰잖아요. 뭐 니켈을 비롯한 뭐 잠시 뒤에 살펴볼 거지만 배터리 들어가는 원재료들도 그렇고 펄프 값도 뛰어오르면서 제지주들의 그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제 최근에 나타나서요.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도 뭐 딱히 없어요. 뭐 이것뿐입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그래프만 봐도 이제 대충 아시죠?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최근 2달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지주들이 뭐 이런 것들 쭈르륵 있는데요. 뭐 무림 SP 페이퍼, 뭐 대형 포장이나 신풍 제지 등등요. 오늘 하루만 떼놓고 봤을 때 장중 기준으로 뭐 한 20% 넘게 뛰어오르는 종목들도 있기는 해요. 대부분은 이제 윗꼬리를 달았지만 여전히 이제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미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오르긴 네. 했더라고요. 팀장님 이거는 안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저보다 앵커님이 더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렇게 되나요? 오늘은 틀렸습니다. 좋게 봅니다. 그래요? 네. 웬일이세요? 네.
이게 제가 보는 기준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어떤 기준이냐면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이슈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도시가스와 제재를 비교를 했을 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게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됐을 때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건 좀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올라가더라도 제품 가격 인상으로 반영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품 가격 인상으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게 된다라면은 또 제지주도 저평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좋게 보고 있다.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펄프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일단은 원초적인 이유는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이슈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 이후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캐나다 서부에 대홍수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철도라든지 해상 운송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또 발생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핀란드의 임업 기업이 또 지금 파업이 또 장기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종의 공급량을 40%가량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공급망 이슈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원초적으로 어쨌든 우크라이나 이슈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제재가 끝날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펄프값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펄프값 상승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펄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와 연동된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펄프 같은 경우 소위 그 생필품과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종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활 필수품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되게 되면서 해외 쪽 그 뉴스를 보게 되면은 마트에 휴지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셨죠? 이게 생필품이거든요. 그 생필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탄한 수요가 기반이 돼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들은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수익성이 좋아진 상황들 속에서 제지주 같은 경우 최근에 움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기관 투자자 계신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퍼 기준, PBR 기준으로 또 저평가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추천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2년 전에 코로나 때를 한번 가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발생되게 되면서 배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 영풍재지 공장이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서 펄프 수요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펄프 가격 인상이 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 말경에 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도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추후에 지금의 변동성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생필품 가격과 연동성이 있는 회사 중심으로 해서 보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혹시 그럼 그 중에서 네. 그런 회사는 어떤 걸 우리가 떠올려야 되나요? 여기서 무조건 대장입니다. 무림 SP. 네네네. 무림 SP 같은 경우에 뭐 일단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온 부분도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케이스를 만들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것도 엔데믹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것과 또 리오프닝과 또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좋잖아요. 네네. 그럼 또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또 화장품 케이스를 만드는 무림 SP도 수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이런 거를 꼭 또 팀장님 얘기를 들어봐야 맞다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어쨌건 제지주 고를 외치면서 눈여겨보겠습니다. 많이 올랐지만요. 눈여겨서 수익을 따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오늘 K배터리 주들 괜찮습니다. 왜냐? 테슬라 때문에요. 간밤에 테슬라가 5% 넘게 6% 가까이 또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1100슬라 또 이제 회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1분기에 인도 차량이 31만 대 이상이 되면서 1년 전보다 진짜 많이 인도가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요.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 지분을 또 취득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성장주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쪽으로 시장에 해석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몸집이 가벼운 종목들의 상승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 애먹였는데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죠? 또
삼성 SDI도 오늘 60만 원 선 회복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삼성 SDI 주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가 궁금해서 이쪽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악재들이 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핵심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완성차 생산 차질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의 이 배터리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3사, 우리 K배터리 3사 실적이 조금은 부진하다. 단 삼성 SDI만 빼고 다른 LG 엔솔이나 뭐 비상장사이긴 합니다만 SK온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거슬립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렸죠. CATL 그리고 비아드 등등에서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중국 업체들이 좀 밀려서 코너에 내몰렸다 뭐 이런 기사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K배터리사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거 어떻게 볼까요?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또 실적 혹은 뭐 기대감이 확실해야지 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또 한 달 지나고 나면은 HMM처럼 또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실적 얘기하게 되면서 HMM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다시 또 해운주가 가냐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더 버라이티하게 안 나오면 그거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그 LG에너솔루션도 그렇고 아마 2차 전지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원초적으로 2020년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평가 논란을 우리가 다 해소를 했느냐? 그리고 그때 나왔던 호재들 외에 또 다른 호재가 또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LG에너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퍼 기준으로 한번 그 HTS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상당히 제 기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원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주가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박스권이 생각하기에는 중립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 좋게 보면 주가가 HMM처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과거 2년 동안 삼성 SDI는요 4배가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소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10배가량 오른 주가가 그러니까 작년 7월달, 11월달까지 에코프로비엠은 10배 넘게 올랐는데 이게 1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이 고평가가 완전히 해소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르게 좋게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2차 전지의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물어봐도 한 달 뒤에 물어봐도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2차 전지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긍정적인 건 어쨌든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가 바닥은 그래도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여지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반도체 쪽에 손 들고요. 제재주 비중 적게 실어서 한번 긍정적으로 내다봅니다. 배터리는 일단 제외시켜 볼게요.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로 인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2760선 올라주면서 마무리했고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5%가량 오른 950선에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000억 원, 2,27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거래일 만에 동반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세가 조금 강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 매수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강세였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이로 인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 44만 9천 원선, 45만 원선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마무리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요. 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간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SDI는 장중 60만 원선 터치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소폭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또 스텔란티스와 북미의 배터리 합작 법인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앞두고 오늘 3%, 2% 넘는 강세 보여준 것 같고요. LG화학도 2% 넘는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오늘 카카오도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10만 7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0.16% 상승하면서 마쳤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7% 가까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도 각각 1에서 1% 가까운 강세로 마감합니다. 이어서 한번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였는데요. 펄프 가격이 톤당 785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에 비해서 16%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아가면서 전반적으로 강세였고요. 신풍재지 10%대, 무림페이퍼와 페이퍼코리아는 각각 9%, 8%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드래곤플라이가 오늘 강세였는데요. 합작법인인 DF체인이 P2E 게임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3,06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시면요. 오늘 네오셈이 장중 급등을 했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검사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